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자, 하이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작년에. 자, 40만원 넘었던 종목인데 10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이후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한 3배, 올해 중순까지 올라주면서 30만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한번 눌리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 뭐 지드래곤 마약 관련해서 또 이슈가 터지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엔터주 가운데서는 이제 하이브가 좀 가장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구간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되는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물려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작년 올해 초 들어가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신규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이런 이제 투자 관점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제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이고요. 자, 하지만 이제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여전히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좀 대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오히려 이렇게 좀 주가가 떨어지는 걸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게 되면 뭐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한 자릿수를 많이 유지를 했었는데, 자, 최근에는 대부분 다 두 자릿수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과거 대비해서 비중이 높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대차장고인데, 자, 여기가 3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난달 말까지는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대차장고가 안정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10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 비중과 함께 대차장고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부담이 상당히 생겼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주가의 상단을 계속해서 누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요, 3천, 5,800, 7,900, 1조 2천, 1조 7천, 2조 2천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눌린 적도 없고 계속해서 매출은 매년 증가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일단 다만 작년에 한번 눌렸어요. 작년에 한번 크게 눌렸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최고치를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실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전반적인 실적도 굉장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요, 이제 130, 100, 자, 100 초반대에서 이제 뚝 떨어졌죠. 60대까지. 자, 60대 떨어진 이후에는 계속해서 6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채 비율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뭐 딱히 어떤 부채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ROE 보시게 되면 56, 과거에 엄청 좋았죠. 하지만 12, 6, 1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못했고,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수익성이 많이 좀 그래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불행 중 좀 다행으로 보여지고요. EPS 보시면 일단 순이익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작년에 한번 눌렸고 이제 올해 크게 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EPS 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이제 뭐 과거에는 일단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올해는 일단 배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거든요. 일단 실적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올해는 일단 배당이 이거 100%는 아니지만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자, 일단 평균 수치, 증권사 평균 수치는 1528원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75%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 크진 않아요. 1% 안쪽이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챙겨간다 느낌으로만 보시면 되겠고, 자, 올해 PER은 33배, PBR은 3.08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제가 봤을 땐 지금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는 고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많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이브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의 하락을 이끈 내용입니다. 이제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되자 마약 스캔들이 연예계 전반에 좀 퍼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생겨나면서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됐고,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이제 많이 좀 팔고 나가는 이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엊그저께도 이성균 씨 관련해서 뭐 마약 이 사건이 터졌었죠. 근데 또 연달아서 이렇게 또 지드래곤까지 터지면서 어쨌든 지금 연예계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이런 마약 관련해서 상황이 생겨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조사 과정에서 또 조사가 확대되다 보면 또 누가 하나 걸려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또 회사가 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런 투심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악재로 다가오고 있고, 하이브의 일단 3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자,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1.8%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겠지만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10월과 11월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BTS 멤버들의 솔로 활동은 완전체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활동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다만 오는 2025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 완전체 컴백을 감안을 해본다면 내년에는 이제 솔로 활동이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공백이 좀 생긴다. 이런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앨범 판매량이 최절정에 달한 세븐틴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드림 아카데미를 통해 데뷔할 걸그룹이 내년 상반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적 기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4분기에도 괜찮아요, 재료가. 자, 막강한 컴백 라인업에 힘입어 이제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약 900억 원대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11월 정국과 엔하이픈, N팀의 피지컬 앨범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위버스 멤버십 구독 모델 도입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TS 솔로 및 완전체 활동 부재에 따른 어쨌든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매출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메꾸려면 위버스 멤버십 구독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서비스 카테고리 고도화와 팬덤 만족도 제고를 기반으로 구독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구독 리텐션율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또한 빌리프랩 연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달 빌리프랩 지분 취득을 공시를 했었는데요. 현재 공정위원회 심사 중으로 연결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엔하이픈과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성과가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온기로 반영될 시 연간 300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좀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재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악재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어쨌든 뭐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지만, 최근에 이런 마약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커지는 이런 공매도라든지 BTS 휴지기 이런 것들도 악재로 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좀 아쉬운 상황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증시 상황이 괜찮다면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같은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가격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증시 상황도 좋지 않고 이렇게 좀 겨박제가 나온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그래도 꼭 이 종목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자, 제가 보는 이상적인 진입 구간은 10만원 중반대예요. 네,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만약이라도 온다면 사 보시는 거고, 안 오면 그냥 다른 종목 보세요. 그래서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 항상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 이제 뭐 내렸다고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구간은 여기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들어가기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자분들 목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라인 두 개 드릴 거예요. 25만원 하나랑, 자, 34만원. 자, 일단은 34만원이 목표가긴 합니다. 최종 목표가긴 한데,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산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소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표적인 또 엔터주가 성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이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돼야지, 그리고 혹은 실행이 돼야지 증시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성장주인 하이브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BTS 이런 것들도 휴지기에 있긴 하지만 다른 또
지금 가수들이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또 악화가 되고 있고, 또 오늘 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뭐 하면서 장기화가 되고 있고 악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전쟁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에 올라가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제가 웬만하면 좀 장기적인 목표가는 안 드리는 편인데, 이 종목은 어쨌든 원치 않게 좀 장기로 가져가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손절할 수 있는 분들은 손절하는 게 좋아요.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뭐 본인 평단이 여기 근처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나와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장기로 좀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공매도도 최근에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당분간 또 올라가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으로 좀 멀리 본다면 34만 원이고, 이제 난 조만간 좀 정리를 하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인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녹록치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 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크게 물린 분들은 어쨌든 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온다면 이제 반등시 여러분들 물 타셔서 평단 관리 해주시고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 종목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꼭대기 구간 이런 데서 팔고 나오셨으면 베스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팔고 나오신 거고, 어쨌든 물려 계신다면 향후에 추가 하락까지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했다가 반등 시에 그때 물 타서 최대한 평단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리고서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이들 힘드실 거지만 어쨌든 멘탈 잘 잡아주시고 잘 버텨주시고 평단 관리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